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일명 청담동 심야 술자리는 없었던 것으로 사실상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말한 걸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이 첼리스트의 변호사도 사실과 다르다 이걸 확인해 줬습니다. 결국은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대변인 그리고 온라인 매체 더 탐사 또 이에 동조했던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첼리스트의 거짓말.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 제기를 했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요. 근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관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그분의 녹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오늘 우리가 간 데가 청담동 갤러리아 이쪽 골목이야. 아니 3시간을 놀러갔어. 의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근거를 제시하시면 지금은 답변 시간입니다. 아니 빨리 좀. 이건 거의 어떤 사기 수준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애초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 알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지난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있었다고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노래했다. 이런 폭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첼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전 남친이 나옵니다.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첼리스트와 전 남자친구 간에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더 탐사라는 유튜버와 함께 유튜버들과 같이 김의겸 의원이 협업하듯이 이 부분에 대한 걸 파헤쳤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었죠. 근데 결국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지금 그동안의 이 사안의 가장 핵심은 그 첼리스트 여성이 주장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김의겸 의원 그리고 또 더 탐사가 주장을 한 건데요. 사실 문제는 그 여성이 다시 남자친구한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느라 얘기한 네. 거다라고 경찰에서 조사가 나오면서 이건 그냥 그 전체 이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그 전체의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김의겸 의원은 이 여성의 그냥 여성이 남자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무조건 이게 맞다고 주장을 했지만 네. 사실은 이 여성이 얘기한 것 자체가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거다 했기 때문에 네.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김의겸 의원이 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사과의 내용이 좀 그렇게 진정성이 없어요. 예. 사실이라면 심심한 이 유감을 표한다 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인 당사자 한동훈 장관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못해 한 거긴 한데 결국에는 이 경찰 조사에서 이게 정말로 사실이 아닌 게 확실하게 밝혀지고 나면 정말로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한동훈 장관도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어제 받았죠. 어제 받아서 남자친구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늦은 이유를 설명하다가 이 거짓말 더 이상 딴 말 못하게 대통령이 있었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첼리스트의 A씨입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경수 변호사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저희도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박경수 변호사는 첼리스트 A씨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전후 자리에 전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상황이 이 건이 있고 나서는 뭐 어디 공연 섭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생기게 좀 곤란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인 이런 소용들에 휘말리면 어떤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걸 아직도 현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변호인 말은 그겁니다. 19일 날 한 오후 8시쯤에 A씨가 이 이세창 저해총명 총재 권한대행을 했다는 분이 있죠. 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청담동으로 갔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청담동에 갔었는데 그 자리에 한 7, 8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중에 한 명이 김앤장 변호사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남자친구하고 나중에 왜 늦게 들어오느냐, 새벽까지 안 들어오니까 뭐 전화를 했겠죠. 그때가 뭐 3시 넘었을 때니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아마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김앤장 하나 있었으니까, 한 명 있었으니까 그걸 좀 부풀려가지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렇게 이제 남자친구한테 일종의 뻥이라 그러나 거짓말을 한 겁니다. 대통령 왔다 그러면 더 추궁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 건데 이게 일파만파 번진 거죠. 그래서 이 경찰 조사에서는요, 아마 여기 있었던 사람들을 누군지 특정을 했고, 이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이라든지 뭐 이런 신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 시쯤 있었고, 언제 헤어졌고, 뭐 이런 것들이 대략은 드러났나 봐요. 설주환 변호사. 네. 경찰 조사 수사가 그 정도면은 뭐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일단은 가장 요즘에 이제 그 디지털 증거로서 가장 유용한 예. 자료가 이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지국에서 요즘에 워낙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서 기지국 어디서 등록이 돼 있는지 네. 이동을 하면 다 이게 찍힙니다. 시간대별로 해서. 그래서 뭐 이 증거를 예를 들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 이제 예. 뭐 음모론에 빠지는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객관적으로 이러한 현실 증거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사건에서 있었던 등장인물이 4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텔리스트, 그다음에 이 남자친구, 그다음에 덧탐사, 그다음에 김무겸 의원 네. 이 4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4명이 한꺼번에 짜고 했다. 아니면 그 남자친구와 덧탐사라는 것과 그다음에 김무겸 의원이 어떤 뭐 기획을 했다. 네. 뭐 이렇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덧탐사와 김무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네. 김무겸 의원이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한 그렇죠.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있습니다만은 예. 이 협업이라는 단어가 어떤 법적 책임을 가져올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수사가 이어질 것이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국회의원으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의혹 네. 제기를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는데 이런 조금 당시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좀 성급했던 것은 사실이고 예.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은 뭐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뭐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본인이 반드시 거쳤어야 될 확인 그리고 이 증거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된 상황에서 뭐 제보받은 거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첼리스트가 왜 그럼 이렇게 뒤늦게 진술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씨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다. 전화 통화한 게 갑자기 막 유튜브라든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오니까 겁이 났고요. 또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또 전 남친과의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싸우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한 공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나서질 못했는데 이 자신의 통화가 녹음되는 사실도 몰랐고요. 첼리스트 A씨라는 분은 그 녹음 파일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탐사 측에서 이제 취재가 왔을 거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냐 그랬을 때 확인해 줄 게 없다. 처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다음에는 안 받았대요. 그럼 더 탐사에서는 최소한 이 첼리스트에 대한 신변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더 물어본다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추궁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이 녹음 하나 통화 내용 가지고 이렇게 터뜨린 거죠. 자, 정은혜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의정 활동할 때를 되새겨 보면 네. 의원실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녹음 파일이든 서류든 뭐 사진, 영상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실제로
의원실, 하나의 의원실은 그 모든 것을 뭐 수사하고 뭐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없기 예. 때문에 충분히 제보가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찰 정도의 수사를 할 수 없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대중에게 또 국민들에게 또 한번 그 의혹을 한번 같이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네. 잘못하진 않았다고 보지만 예, 예. 적어도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저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당사자들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예. 그분들에게는 사과를 해야겠죠.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네. 우리가 그 첼리스트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청담동 술자리를 가졌다고 처음엔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본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모두가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첼리스트가 청담동 술자리에 가지 않았다.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첼리스트의 증언이 우리가 모두 다 100% 다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저는 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서 더욱더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또 가짜뉴스 이런 것으로 굉장히 피해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의원실에서도 제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때 조금 더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이제는 좀 가려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때는 이제 뭐 본인이 자신의 처지가 상당히 곤란했기 때문에 뭐 모면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가 있죠. 통화 내용 보면요. 근데 지금은 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다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뭐 거짓말할 부분이 있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변호인 통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자, 근데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 술자리 의혹 제기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건 정도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도를 넘었다고 한번 들어보시죠. 첼로가 나오는 술집이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 10시 넘어서 술집에 남아있던 적이 20년 동안 없습니다. 저랑 먹은 사람 있으면 20년 동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제가 3시까지 술을 먹고 노래 부른다고요? 그거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거 상상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기껏해야 저는 저 따라와봤자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란 것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근데 분노하는 것은 이렇게 대충 던져놓고 제가 그냥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옛날에 줄리 뭐 이런 것처럼요. 근데 이런 걸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이렇게 제가 약간 흥분하는 이유는요. 이건 정도를 좀 넘어선 거라는 것이죠. 예,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태에 대해서 아까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정 관련 중대 제보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알기로 심리학자 얻은 분이 사과를 할 때, 잘못을 해서 사과를 할 때는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심 어린 사과,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 어린 사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속하게, 그러니까 시간을 미기적 끌지 않고 신속하게 바로 사과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충분히 상대방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만한다고 할 때까지 충분히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건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경찰의 이 이른바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서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사과의 내용은 사실이라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사실이라면 조건제를 달았을 뿐만 아니라 유감이라고 하는 내키지 않은 표현으로 사과를 지금 가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더 제가 볼 때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도 그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은혜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정감사 기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 회관실에 엄청나게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의 근데 상당 부분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제보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상대방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또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비난하고 익명의 제보를 하고 다양한 투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국정감사장에 다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김의겸 의원은 기자 출신입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사실관계만 하기라도 저 국감장에서 그 이야기 할 리가 없거든요. 예. 저는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에도 가장 깔끔하게 예. 반성하고 잘못했다. 앞으로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렇게 조건을 달고 다시 돌아가도 그 시절에 나는 다시 가서 국감장에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사과가 아닌 모양만 사과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요, 사과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요,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 말 한번 들어보시죠.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의원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 안 지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시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그분이 사과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꼭 사과를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EU 대사한테 한 거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잖아요. 내외국인 차별하나요? 그분은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고요.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예, 사과 바로바로 하기도 하던데 자기한테는 왜 안 하느냐. 법적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격앙돼 가지고 당시에 심지어는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한동훈 본인이 직을 걸기 때문에 의원님은 뭘 걸칠랍니까? 했더니 또 김의겸 의원이 이걸 도박장으로 만드느냐, 뭘 걸기는 뭘 거느냐 네네. 할 정도로 굉장히 버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는데도 네. 김의겸 의원이 저 정도로 사과를 하지 않고 어거지를 쓰면은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은요,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반드시 유감 성명이라고 내고 네. 이 가짜 뉴스하고의 어떤 전쟁이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실 차원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김의겸 의원이 사실은 문제 제기란 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 술꾼 프레임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저질 음모론 가짜 뉴스를 들고 나온 거예요. 네네. 면책 특권의 우산 아래서 이 국감장에서 들고 나온 거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할 정도고 언론사의 기자까지 지낸 경력이라고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어디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 20명하고 같이 술자리에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고의적으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엮으려고 윤석열 대통령 욕보이려고 이 가짜 음모론에 푹 빠져가지고 뭔가 이제 씌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라도 네. 쿨하게 사과를 하고 예.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경찰은 사실 확인 좀 더 거친 다음에요. 김의겸 의원 그리고 더 탐사 측 관계자 소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환할 방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녹음이 입수가 된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또 폭로가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한다 그러는데요. 근데 김의겸 의원이 지난달 술자리 의혹 제기할 때 더 탐사 측과 협업을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더 키운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제가 있었다는 두 사람의 발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김의겸 의원님께서 저를 미행한 스토커로서 지금 수사 중인 그 더 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고요.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닌데요.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신 거가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책 특권의 범위도 아닌 것이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가 아니라 이 외부적으로 이걸 뭐 이렇게 폭로하는 과정에서 협업을 했다. 바깥에서 뭔가 좀 다른 걸 했으면 이건 면책특권과는 무관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순히 이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는 그게 허위라 하더라도 쉽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면책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게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걸 다 알면서도 한 거면은 거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판결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협업의 문제인데요. 더 탐사가 보도를 하고 그리고 네. 그 김의겸 의원이 이거를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예. 본인이 직접 뭔가 이 제보자를 만나고 또는 이거를 이 제보 들어온 내용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하자고 네네. 구체적으로 더 탐사와 같이 작업을 했다면 그렇죠. 그거는 이 단순히 폭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런 작업을 했다. 예. 그럼 공모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만약 더 탐사와 또는 제보자와 이쪽이 뭔가 허위 사실을 공모해서 폭로하는데 어떤 범죄적인 일이 있었을 때 네. 거기에 공모자가 되면 예. 이거는 이 국회에서의 그 발언과는 관계없이 네. 공모의 범죄자가 될 수는 있다. 예. 근데 다만 그래서 경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건 김의겸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더 탐사가 네, 해서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보도했느냐. 예. 그거를 갖고 지금 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더 탐사가 앞서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했잖아요. 근데 김의겸 의원의 이 협업이라는 게 이 과정까지 포함이 돼 있는지 만약에 그게 돼 있다면 또 어떨지 그건 또 새로운 차원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한 장관과 더 탐사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한동훈 장관이 퇴근 후에 또 그런 청담동 룸바 같은 데를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도 도둑이 재발절인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기자가 따라오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2km 안에 있었으면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뭐 다 걸겠습니다. 본인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자신의 직을 벌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아직은 주장일 뿐입니다. 네.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토킹 혐의 그리고 뭐 언론의 역할이다 그랬지만 이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네. 김의겸 의원이 네. 더 탐사와 이 부분까지 이 추적하는 것까지 네. 협업을 했다. 네. 이른바 협업. 아까 이제 그 대답에서 네. 야합하신 거 아닙니까? 예.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야합은 아니고 협업을 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는 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추적 과정까지는 아마 관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면책특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김용판 의원 사례가 있습니다. 예. 김용판 의원 사례가 이제 과거 1년 전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금 당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국정감사장에서 당시에 무슨 조폭 돈을 받았다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그때도 이제 김용판 의원이 처벌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협업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협업을 김의겸 의원이 적극적으로 사주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것을 충분히 나는 소극적으로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냥 방기한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아니면 그 포함되는지가 아마 갈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더 탐사 쪽에서는요, 오늘 첼리스트 진술에 대해서 예상을 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족에게 미칠 불이익을 이 첼리스트 A 씨가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좀 더 봐야 한다. 지금 상황은 자신들이 우려했던 결과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A 씨가 진술이 사실이 아닌데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남자친구에게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뭐냐면 뭐 다른 장소에서 뭐 같은 골프클럽에서 만난 남성에게도 그날의 술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거짓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경찰 조사를 첼리스트가 받았다면 예. 저런 부분에 대한 전후 상황이나 과정도 네. 조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더 탐사에서 저런 일방적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맥락에서 갑자기 가족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예. 지금 당장은 확인된 바로는 계속 의심을 했고 싸워왔던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예. 새벽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남자친구에게 새벽까지 있었던 상황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가공의 소설을 쓰면서 이것은 자신들이 자기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남자친구가 그걸 녹취를 해서 네. 더탐사에 보낸 게 이게 다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첼리스트 부인 당사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자기는 알지도 못했던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 알려지고 삽시간에 모든 뉴스에 초점이 됐으니까 네. 본인으로서는 그 사생활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공포감 갈 수밖에 없었죠. 예. 이 상황 이해가 됩니다만 갑자기 더 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 때문에 경찰서 가서 거짓 진술을 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요. 네. 또 골프클럽에서 만난 사람에게 또 이야기했다. 저것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미 그 이세창 씨와 첼리스트 사이에는 다양하게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연을 요청했고 네네. 또 술집에 가면 불렀고 했기 예.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는 그 이세창 씨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워 들은 게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건 예. 그냥 그 동네에서 말하는 시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더 탐사가 너무 지금 예. 빈약해 보이고요. 저는 저것도 마찬가지 생각하면서 더 탐사도 지금 공식 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니까 저 발언이나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건데 가능하다면 네.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좀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세창 전 총재원한 대행이라는 분은 첼리스트 모른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일정 부분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도 이제 따져봐야겠죠. 자, 그런데 강진구 기자, 더 탐사 쪽이죠. A 씨의 경찰 진술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랬을 때는 가정적 질문은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더 탐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김미성 기자가 강진구 씨와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죠. 그냥 오로지 10시 전에 그 참석자들이 일어섰다는 것만으로 또는 그 첼리스트가 거짓말이라는 것만 보도할 뿐인 거지 자정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참석한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아직은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언급을 해야 된다. 만약에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까? 성급한 그 결론은 유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자, 김민성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 이후에 전 자료 화면입니다. 그때 기자회견 할 때인데.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시 전에 일어났다는 거, 첼리스트가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것만 보도했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에 그런 술자리가 없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왜 또 다른 사람에게 했느냐. 성급한 결론은 아직 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걸 또 공개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자, 정원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정말 누구도, 지금 여기 있는 누구도 사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그 첼리스트의 휴대폰을 포렌식 해봤을 때 자정이 넘어서는 이제 술집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또 드러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그런 기계적인, 기술적인 예. 그런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지금 모두 양쪽 다 진술과 증언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는 네.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물증이라든지 증거가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의 공방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좋아 보일까 싶습니다. 지금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산적해 있고요. 경제 문제라든지 지금 12구 참사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 국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실망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만약에 대통령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거 청와대가 있을 때는 어떤 대통령의 뭐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 수 있었고,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새벽 3시에 이제 사무실에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증언이나 진술, 제보에 있어서 너무 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묵묵히 대통령이 할 일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물증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취지죠. 지금 증인만 있고 진술만 있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경찰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휴대전화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통령 가만히 있고 싶은데 흔드는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술자리 갔다 그러고 새벽 3시까지 노래 불렀다 그러는데, 그럼 대통령이 가만히 묵묵히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럼 굉장히 큰일이죠. 저희가 매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현장 변호사 30명과 같이 술자리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나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허위라고 또 밝혀졌으면 거기에 따른 또 책임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짜 뉴스를 단속한다고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정비할 수 없는가, 그러면서 유튜브를 얼마나 쉽게 말하면 그 탄압이라고 할까요? 간섭했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 그 가짜 뉴스하고의 어떤 그 싸움을이라는 명분하에 국회에서 그리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면 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 자체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요, 첼리스트라는 그 여자분이 남자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을 이 남자친구가 가서 다 어디다가 그냥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대까지 경찰 수사로 또 어제 그 경찰 수사 받은 것을 조선 그 미디어에서 지금 단독으로 보도한 거,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 첼리스트 이 분도 사실 이제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남자친구 때문에. 그래서 첼리스트가 얘기한 것은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굳이 거짓말하고 보태고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걸 갖다 가정적인 상황 속에서 자꾸 저 탐사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군부를 떼가고 이거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한번 가정적으로 물어볼게요. 더 탐사 같은 경우에 나중에 경찰 수사가 완전히 가짜 뉴스였다, 거짓이었다라고 완전히 발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도 사건이 나오면은 이제 더 탐사도 사회적 책임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더 이상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 더 탐사가 이야기했고요.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동백 아가씨 등장했었죠? 한번 보시죠. 나중에 윤석이 그랬거든. 아니 동백 아가씨 그거 하는데 자기들 연주해달래. 윤석이 그러게? 동백 아가씨 자기가 부르겠대. 연주해달래. 해줬어.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뭐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정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할 수 있어요? 거기 안 가셨어요. 일정을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아마 사무실에 계신 걸로 아는데, 아니 그 가짜 뉴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을 그렇게 공개하고 말할수록 우리는 대통령이 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니까 더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을 리 대통령 없다고 비서실장의 생각하세요. 역할 중에 하나가 진짜예요. 그런 의혹들을 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술집에 갔다 안 갔다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는 상황까지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서 이 녹취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면서 신빙성을 높였던 적이 있었죠. 이어서 한번 보시죠.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 내기와 야바이 국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깊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김의겸 의원님이 사과를 하신다면 저도 동참할 의사는 있습니다. 진실이 확인되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이 좀 이 공식화했던 측면이 있어요. 국감에서 개인 의원이 하던 질문이지만 뭐 대변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장경태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또 틀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 개인이 그 국정조사에서 그냥 한마디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당 전체가 나섰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네. 김의겸 의원이 주장을 해서 이 대통령실 부인을 하니까 오히려 민주당 전체가 나선 모양새인데 사실은 원내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그다음 정책위원장까지 다 나섰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뭐 장경태 의원 한 명만 나왔지만 장경태 의원은 저걸 다시 틀었습니다. 근데 네. 다시 틀면서 의혹 제기하는 저 자체가 사실은 면책특권 범위 밖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저기서는 뭐 저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얘기했고 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제2의 국정농단으로 심각한 사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검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때 네. 당 특검을 하자. 그다음에 진상조사 이런 걸 꾸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사실 당 전체가 다 끌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정말로 근거도 없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인 행동인데 지금 와서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사실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위치 추적이나 그 종업원 진술까지 나와서 그런 일이 없었다. 온 적 없다. 10시쯤 나갔다. 그럼 이 모든 게 지금 거의 가짜 뉴스로 돼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은 당 차원의 책임을 느끼고 뭔가 여기에 대한 사과든 유감이든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는데 지금 당 차원에서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도 뭔가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뭐 의원 개인이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나섰던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김성환 정책위 의장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반박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야간에 술판을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이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습니다. 갈수록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질 음모론에 올라탈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설정훈 변호사, 민주당 차원에서도 뭔가 좀 언급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없네요, 아직은요. 아직까지는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뭐 그것이 진실로 드러나서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 당 차원에서 뭐 대변인의 성명으로 이 부분을 한번 뭐 유감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다 나온 얘기들은 사실이라면 이런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쩌면 정당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물증을 확보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까지 해왔지만은 조금 더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옳지만은 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최고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있지만은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차원의 정치권의 어떤 그런 레토릭이라고 봐주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김의겸 의원은 질의 순서까지 바꿨어요. 자신이 제일 먼저 할 수 있게끔 바꿔서 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보자도 확보를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녹음한 것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보자에게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섣부른 질의를 했다. 그럼 무슨 의도로 했을까? 이런 의심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뭐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보시죠.
김의겸 의원은 국감장에서 대국민 거짓말 잔치를 한 셈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의원직을 사퇴해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컨셉 사진을 찍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최고위원, 중진 의원, 대변인까지 집단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첼리스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 조명 사용 이런 것 가지고 빈곤 포르노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반박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근식 교수님, 예. 민주당의 입장, 국민의힘 입장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 안보 상황이나 경제 상황 이런 것들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들이 이런 일로 계속 나를 지새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자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빈곤 포르노니 조명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니 사진이 컨셉이니 아니니 아니면 청담동에 갔느냐 안 갔느니 첼리스트의 말이 거짓말인 사실이 이런 거 가지고 나를 지새면서 여야 지도부까지 총동원해서 서로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걸 국민들이 볼 때 언제까지 참고 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민주당이든 또 그것을 제기한 사람이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여야가 이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근거가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으로 나를 지새는 것들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먼저 그리고 또 이 김의겸 의원이나 관련돼서 진술했던 분들, 발언했던 분들이 먼저 쿨하게 깔끔하게 사과를 먼저 해야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 저거 가지고 쟁점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는 정치권이 국가의 중요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은 문제일 수 있는 물론 저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입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성의 가짜뉴스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서로 간에 집중적이고 줄기차게 일관된 공방을 벌이면서 이 국력을 소모하고 정치권이 거기에 소용돌이 빠져 들어가는 것 자체는 정말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그 책임은 먼저 가짜뉴스를 확인하고 제기했던 사람들이나 그 당에서 먼저 책임을 깔끔하게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교익 씨 등장합니다. 근데 황교익 씨가 오늘 이야기한 걸 보면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치밀한 취재에 있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자극적인 영상 만들어 내보내는 일에만 열중을 했다.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의혹 제기가 아니라 거짓말 중계였다.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만 해도요. 이렇게 또 황교익 씨 이야기합니다. 저는 첼리스트의 말이 거짓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룸바에서의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매우 구체적인 묘사가 첼리스트의 말에서 확인이 된다. 한동훈 장관직 걸었다. 윤석열은 대통령직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백한 국정농단 따라서 탄핵까지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다가 바꿨거든요. 그리고 저기 이제 건배사까지 등장을 합니다. 건배사가 우리는 하나다랍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한동훈 장관이 황교익 씨가 이 말 바뀐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오늘 한번 보시죠. 그리고 황교익 씨가 더 탐사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점잖게 충고를 하셨던데요. 황교익 씨는 본인의 SNS에서 제가 참석한 그 술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생생한 글을 SNS에 직접 쓰셨던 분입니다. 자기 잘못은 있기 쉬운가 봅니다. 예. 자, 민선 원장님, 황교익 씨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거짓말 중계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정도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요.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황교익 씨마저 이렇게 그 더 탐사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저게 분명히 가짜 뉴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사과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정치권이 가야 되는데 저는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지만요. 이번에는요, 대통령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요, 저 가짜 뉴스가 이 정치권으로 표현을 하면 저질 음모론이거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그리고 심정적으로는요,
이 그 대선 불복의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대선 이 결과를 승복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윤석열 정부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계속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다 못 해가지고 나온 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모임에까지 참석할 정도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거의 밝혀지고 있는 이상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은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거짓말과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장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김의겸 의원은요,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너무 지금 톤이 약해요. 톤이 약합니다. 좀 더 강하게 김의겸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강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민영상 원장님은. 자, 근데 국회의원에 대한 뭐 사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김의겸 의원이 어떤 식이든지 간에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뭐 정치적이든 도덕적이든 뭔가 법적이든 뭐 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 애초에 이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더 탐사에 대한 책임론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탐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더 탐사는 이 스크린이 불가능한 소위 말하면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일종의 정치단체 같고요. 저를 스토킹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중이고 그리고 청담동 가짜뉴스를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담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건 거의 어떤 사기 수준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애초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안 알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 정치단체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더 탐사에 대한 이 생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자, 정은혜 의원님, 뭐 어때요? 이 유튜브고 시민 언론을 표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까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가짜뉴스와 관련된 그런 법안들을 이제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예. 앞으로 이런 미디어가 계속 발달이 되고 또 개인 미디어, 뭐 1인 미디어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유출이 되고 요즘은 또 이제 뭐 개인 SNS라든지 아니면 개인 그 SNS 메신저로 서로 공유를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집단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을 믿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사실 뭐 더 탐사를 겨냥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좀 언론에 대한 개혁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사실 여당도 이번에 그런 가짜뉴스에 대한 엄중한 처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은 사실을 알아야 하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그것을 보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사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로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은 뭐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국민들이 쉽게 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려져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의도를 갖고 하는 건 특히 더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는데 이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뭐 시속 140km를 넘나드는 야간 이 추격전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만배 씨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서 경기 모처에 내려서 10분 동안 뭐 마라톤도 하고 그랬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끝까지 따라가서 같이 뛰고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할 텐데 이곳에서도요. 더 탐사 측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호수 회장 만난 적 있으시죠? 네? 천화동인 이를 지분은 권호수 회장 만난 적 있으시죠?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한 사실 알고 있었죠? 재판 중인 관계로 김건희 씨 주가 조작한 사실 알고 있었죠? 권호수 회장 만났죠? 2011년도에. 진상 부리지 마, 씨. 진상을 부려. 2011년도에 권호수 회장 만났죠?
예, 자, 지금 마이크 들이대는 사람이 또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예요. 강진구 씨인데 이게 기자들이 포토라인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한꺼번에 덤벼들면 다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좀 조용히 들을 수 있게끔 일정의 그 신사적인 그 룰을 하나 만든 건데 강진구 씨는 중간에 그냥 끼어든 거예요. 이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묻는 것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논란 뭐 이런 걸 계속해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김만배 씨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묻고 싶었던 거는 묻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 저게 사실은 이 저런 언론 보도 행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예. 그리고 지금 더 탐사는 정식 언론이 아닙니다. 예, 예. 그냥 자기들이 언론 매체라고 할 뿐이지 유튜브예요. 근데 기자들은 저때 이제 같이 신사협정을 맺어서 예, 예. 우리가 김만배 씨 나올 때 좀 질서 있게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서로 그렇죠. 물어보자라고 협약을 해서 지금 나왔을 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지금 언론사도 아닌 유튜브 매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기가 할 질문만 계속 던지는데 그것도 대장동이었으면 그래도 기자들이 예. 욕심이 있으니까 좀 한번 끼어들었겠구나 하는데 예. 대장동도 아닌 갑자기 아무 관계도 없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얘기만 3번, 4번을 물어보니까 다른 기자들이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사진도 다 맞고 카메라도 다 맞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 탐사가 침해를 해버린 거예요. 언론들이 가장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대장동 의혹을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게 끼어들어서 갑자기 웬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입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더 탐사가 언론도 아닌 더 탐사가 또다시 횡포를 부린 또 저거는 기자들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러다 보니까 막 뭐 휩쓸리고 뭐 엉키고 해서 다칠 뻔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본인들은 매체 등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 법조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룰을 만들고 좀 국민들에게 더 좀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포토라인도 만들어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불쑥 뛰어들면 그럼 아무나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건가? 그게 과연 국민을 위한 거고 언론 보도의 기본인가? 이런 지적이 나올 만큼 좀 이상한 행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또 더 탐사여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저걸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정말 할 말을 잃었는데요. 마치 이제 그런 경우고 생각납니다. 예전에 오래된 일입니다만 그 MBC인가요? 그 9시 뉴스 생방송 중에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내 귀에 도청장비가 있다고 했던 대단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연 언론이 제도적인 언론 자체가 국민들에게 뉴스를 보도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제공하고 이러는데 정말 저렇게 갑자기 뛰어들어서 언론들이 취재할 수 있는 거나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역할 공간을 그냥 한꺼번에 다 독차지하고 독점해버리지 않습니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저건 제가 볼 때 대참사인 것 같고요. 저런 식의 무작정 막무가내식 그 언론 행태를 자기들이 가장하는 거 이건 제가 볼 때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무슨 진실을 밝히는 무슨 탐사보도의 무슨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 자체로 보면 제가 볼 때 아까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정치단체입니다. 그냥 시위꾼들이 시위할 때 시비를 걸기 위해서 말을 걷는 거예요. 말을 걸다가 말꼬투 잡으면 또 계속 소리 지르고 그리고 목소리 높이고 언쟁을 높여가고 분위기를 굉장히 격앙시키는 거죠. 저는 저런 식의 보도 태도, 저런 언론 태도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언론 매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경식 교수님의 생각은 그런 것 같고요. 또 설명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 뭐 좀 그 보도를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과도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는 대장동 사건에서 관련자가 갑자기 도이치모터스를 물어봤을까? 지금 최근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갑자기 김만배 씨가 나온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려고 본인에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과정 방법상에서의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 정치 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그 주장은 조금 납득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한 것은 뭐 민주당과의 무슨 연계성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는 하지만은 뭐 민주당 저분이 뭐 당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당에서도 뭐 더탐사라는 곳에 대한 그래서 뭐 우리가 아주 100% 신뢰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뭐 김의겸 의원과는 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저 단체가 뭐 본인들이 표방하는 언론 단체, 언론사로서의 기능, 또 유튜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정치 단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청담도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가 거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화나를 만날 당시 조명을 설치했다 이렇게 주장한 장경태 최고위원,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죠. 그다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국회에 나와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로써 윤석열 정권의 성역은 김건희 여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묻겠습니다. 직접 출석하셔서 진실을 밝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네, 저 국회 와서 이제 뭐 직접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명 논란이 됐잖아요. 이 빈곤 포르노라는 논란에서 조명 사용 논란으로 번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경태 의원의 말이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김 여사의 모습과 같이 한번 보시죠. 이어서. 착하는데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보통 이 도둑질 하는데 조명을 켰다 안 켰다가 중요하겠습니까? 도둑질 한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지금 조명으로 이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저는 왜 이 컨셉 사진을 찍었냐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예, 처음에 이제 뭐 빈곤 포르노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논란이 좀 확산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이랄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했다. 이게 완전히 연출이다. 그 주장의 근거로서 조명을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이제는 조명이 뭐 중요하냐 그 자체가 문제다.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자, 민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 말 자체가 본인이 후퇴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경태 의원도 이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사법적 어떤 처리 과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사실도 또한 제가 보기에는 장경태 의원이 대선 불복의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점이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고리로 계속 공세를 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특히나 좀 나쁜 게요. 김건희 여사를 맨 처음에 얘기했던 빈곤 포르노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르노라는 부분이요. 줄리하고 연상시키는 그런 악성 네거티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많이 나고 실망스럽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민주당에 이런 활동하시는 의원들의 이렇게 활동들을 보면요. 정말 초라할 정도로 안쓰럽습니다. 아이고, 예. 자, 몇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서 이제 뭐 의혹 제기하는 거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제 좀 뭐랄까 본질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은 여러 곳에서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자, 정은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본질에서 벗어났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개인 일정을 했던 것을 사실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본인이 이제 사과를 하면서 이제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인 일정을 많이 잡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그 자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배우자로서 참석했던 해외 외교 현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다른 배우자와의 모임을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개인 일정을 했던 것, 이 부분은 저는 좀 문제를 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 조명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논쟁의 중심은 당시 개인 일정을 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언론사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장 상황상 많은 취재진이 참석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언론사의 풀단을 뭐 한 분, 두 분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언론사가 만약에 갔다면 공식적인 대통령 순방에 함께했던 언론사가 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언론사가 증명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대통령실 내부의 전속 사진 기사와 또 사진 작가 그리고 어떤 보도 그런 것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의혹을 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 앞으로 저는 대통령실이 조금 더 투명하게 모든 일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행보를 하냐, 비공개로 하냐 이걸 가지고도 말은 많습니다만 이 사진 나온 걸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도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 더 관심을 끈다는 거. 그건 뭐 누가 봐도 좀 비정상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이 칼날을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정조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검찰이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제보자 A씨를 소환해서 이 대표 자택에 보관돼 있었다는 억대 현금의 출처를 물은 걸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의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입니까? 네, 이게 이제 이 불거진 것은 이 배모 씨와 또 제보자라고 한 A 씨가 이 나눈 대화에서 시작되는데 이 보좌관인 배모 씨가 전에 이제 김혜경 씨 심부름하면서 아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돈을 가지고 집에 있던 돈을 가지고 나와서 입금을 시키는 그걸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 집에 큰 현금이 보관돼 있었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 돈의 액수가 1억에서 2억 사이, 정확하게 말하면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침 또 그 돈이 있었던 시기가 이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돈이 전달됐다고 하는 시기랑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 그 김용한테 간 돈이 이 대표 집에 있었던 거 아니냐. 여기에서 검찰이 착안해서 이 수사를 시작하는 건데 이 당시에 그래서 그 보통 아무리 정치인이라 해도 집에 현금이 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잘 안 두지 않습니까? 근데 1억 5천이라는 돈이 왜 있었을까? 이건데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아 이건 음모다, 아니다. 자기가 그때 당시에 모친의 이 모친상 당한 그때 당시 돈과 그다음에 이 선거를 위해서 그 준비해둔 은행에서 인출해둔 돈을 다시 한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냥 그 본인이 처리를 하고 하면 되지 왜 하필 이렇게 또 입금을 하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검찰이 들여다보면서 돈의 출처가 어디냐? 김용 씨냐? 아니면 저기 남욱 씨냐?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보자 A씨라는 사람이 김혜경 여사, 김혜경 씨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배모 비서관과 서로 간에 일을 하고 도와주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지시를 받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SNS, 이 메신저 이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포렌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돈 주고받고 뭐 이렇게 입금하고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들여다본다는 건데, 자, 설 변호사. 이 다 재산 등록돼 있던 거고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죠, 민주당은. 네, 어제 바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게 작년에 그 당시에 1억 5천은 그 19년도 3월 20일에 현금 인출을 한 것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 그다음에 모친상, 그다음에 또 5천만 원은 19년도 10월 25일 날, 그다음에 모친상을 20년 3월 13일 날 당했는데 그때 조의금으로 들어온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것을 이재명 당대표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소명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 사건에서 지금 좀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 이건 배모 씨의 배임, 업무상 배임에 대한 수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별건 수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검찰의 수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도 않은데 이 부분 또 수사 상황이 또 나왔다는 어찌 보면 또 이게 언론사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따져볼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억대 현금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도 보면은 예전에 SNS를 통해서 활동한 것들이 다 오히려 부메랑이 됩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2012년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돈 많은 분들이 왜 돈을 장롱에 보관할까요?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죠. 이런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집에서 나온 뭐 이렇게 정황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했던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 치렀을 때 조문, 조화, 정중히 거절하고 가족상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그 부조 들어온 거라 부의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문, 조화는 안 받고 부의만 받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도 이게 SNS 활동 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자체가요. 먼저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돈을 찾아서 보관했는 그 기간이요. 2년입니다. 2년. 예, 그러니까 저 글을 쓴 것은 2012년으로 그 파악이 되고요. 한 7년 뒤에 2019년도에 이 멀쩡하게 그 통장에 있는 돈을 1억인가 1억 5천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장롱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 통장에 놔두면 되지. 그걸 왜 찾아서 현금으로 장롱에 보관합니까? 그리고 그 장롱에 보관하는데 그것도 2년이나 보관하는 거예요. 2년이나. 그러면 그 돈이 꼭 말하면 그 모친상, 조의금, 부의금 이렇게 다 왔다 하더라도 그 돈이 꼭 그 모친상에 그 조의금으로 들어온 돈이라는 것은 사실 또 믿기에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수사하고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 해명이 좀 찜찜하다. 저는 그런 느낌은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설주환 변호사 말대로 이미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들어가 있었던 현금 목록이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 명의로 다시 입금을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소명할 자신이 있었으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정치를 뭐 한 1, 2년 한 분도 아니고 뭐 그 부분은 또 해명이 또 들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상 원장님 말대로 탐탁치는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석연치 않아 보인다고 하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물론 그렇다면 검찰이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그 좀 흠집을 내려고 했던 거냐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은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 2019년에 거액을 뺐고 2020년 3월에 모친상을 다 했고 이게 돈을 입금했다는 건 작년 2021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1년, 2년 가까이를 2억 이상의 거액을 현금을 가지고 집에다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만 석연치 않은 부분을 설명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나왔습니다만 모친상 당했을 때 조문과 조화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의금을 어떻게 내느냐? 다 상을 치러보서 알지만 그때 조의금 낼 수 있는 방법은 계좌로 입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으로 다 꺼내서 갖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까? 저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 받는다 그랬지만 오신 분도 있었을 거니까요. 현장에서 뭐 받았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대표가 본인의 이 생각들을 정리하는 이런 SNS를 하다 보니까 저런 일에 대해서도 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뭐 현금 자기 이름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찰에서는 이 돈 속에 혹시 김용, 뭐 정진상 이런 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한번 따져보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김만배 씨 출소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담배는 자백해라. 양심 선언하세요. 양심 선언. 대장동 그분 누굽니까? 네, 먼저 석방 소감과 앞으로 어떤 걸 위주로 증언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뭐 김만배 씨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그리고 남욱 이 두 사람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3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2명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바로 김만배 씨죠.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김만배 씨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보강 증거랄까요? 이게 증거로서 인정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냐? 700억인데 그중에 428억인가요? 그걸 과연 누구에게 주려고 했던 거냐라는 부분이
밝혀져야지 소명이 될 텐데,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사건에서 지금까지 먼저 석방이 된 유동규 씨라든지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다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 소위 말하는 대장동 재판은 작년 11월 달에 다 기소가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김만배 씨의 기소 내용을 보면 5억에 대한 뇌물과 나머지 네. 뭐 1,800억에 대한 배임, 그리고 700억에 대한 뇌물 약소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진술로만 간다면 네. 대부분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김만배 씨가 앞으로 본인의 형량과 그다음에 본인의 천화동인 1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이 김만배 씨의 입에 많은 관심들이 쏠려 있고 법정에서 진술한다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제 정진상 실장이 청구했던 구속적부심이 열렸거든요. 오늘 결론이 났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검찰로서는 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 쪽으로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깝깝하다고 할까요, 답답하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 의혹을 방어만 하다가는 제2의 조국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민주당 내가 복잡해지는 느낌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원장은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노웅래든 가리지 말고 당연히 대응해야 된다. 그게 동지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민주당 망하면. 우리가 밝힐 수 있습니까? 그게 밝혀지나요? 우리 조국 사태 때도 10개 중에 8개는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나, 2개. 자, 2시간 공사활동했는데 10시간이라고 속였다. 이거 가지고 결국 다 뒤집어 씌워서 민주당을 조국을 옹호한 부덕한 정당으로 몰고 가고, 이런 싸움을 또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정은혜 의원 보면 당내에서도 친명 비명이 있어요. 근데 조국 사태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차별 리스크에 대한 위기가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논의가 돼요? 일단은 저는 당내를 뭐 친명 비명으로 이렇게 분리는 하진 않고요. 우리 당이라면,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된 대표라면 그 대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당의 시스템을 함께 같이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네. 각각 개인의 의견은 의원대로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네. 있는 것이고요. 예. 오히려 저는 우려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지 못하면 제2의 이재명, 제3의 네. 이재명, 그렇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런 예. 수모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해요. 이 상황에 따라서는요. 자, 오늘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우리 1차전 열리는데요. 이태원 참사 여파로 취소가 됐던 이 거리 응원, 월드컵 거리 응원이 오늘 밤 10시에 한국 우루과이전에서 열립니다. 자,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화이팅! 태국 선수들의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붉은 악마 옷을 입고 보냈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뭐 월드컵 관련해서 하진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아무래도 이게 좀 잘 되면 좋은 거라서 이렇게 또 응원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광화문 광장에 기동대 8개, 경찰관 41명, 특공대 18명, 한 620명의 안전 인력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뭐 구급대 당연히 배치가 되고요.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의 그런 악몽은 없겠죠.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그만큼 안전에 신경 쓰고 있는데 벌써 응원당 붉은 악마도 안전요원 300명을 배치해서 오늘 우루과이전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 광화문에서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모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